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른바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급 선거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내가 사는 고장의 4년을 책임질 대표를 선출하는 기회인 만큼 투표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약 정도는 반드시 챙겨보는 게 유권자들의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 문화에 기여해온 현대HCN 경북방송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큰 포항시장 선거 후보 출마들을 초청해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후보들에게 각각 25분의 정책 발표 시간을 제공합니다. 포항시장 후보 초청 대담은 후보자 기조연설과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측과 사전 조율한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무소속 모성은 후보를 초대해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기호 7번 무소속 포항시장 후보 모성은입니다. 포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항 경제가 큰 위기입니다.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고, 그런데 비해서 부도와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항 지진이 덮쳤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와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곳에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학과 대학원 박사를 거치면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총본산인 내무부에 입사해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방행정 실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지방행정 실무를 기획하고 입안하고 또 집행하고 또 평가까지 해보고 감독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그 뒤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전문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실무를 바탕으로 저는 책을 썼습니다. 지역발전 정책론, 지역경제론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전국의 대학원,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전공한 대한민국의 교수, 학자들 1600명이 모인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총 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정부가 인정하고 또 대한민국 사회 학자, 대학 교수들이 인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위기를 타개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나 포항시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항시가 겪고 있는 위기,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각 있는 포항시민 여러분, 부디 이번 포항시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6.13 선거에 꼭 참석하셔서 투표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자, 아무래도 포항은 지진 현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진 극복을 위한 도시 재생과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모 후보께서 세운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미정유의 포항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떨리고 두렵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던 당일 저녁에 저는 공개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심지어 포항시 한 공무원은 저를 호들갑 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포항시가 정부에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진이 난 다음 날부터 저는 유발 지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하고 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12월 16일 기쁨의 복지관에서 500명이 모여서 범대본, 즉 범시민대책본부를 창립했습니다. 그 후에 매주 죽도시장과 그 개풍약국 그리고 흥해시장에서 저희들은 시민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춥고 유난히도 춥던 그 겨울철 내일을 저희들은 지진 규명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서히 유발 지진이라는 내용이 규명되면서 시민들이 합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참해주지 않았던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만 할 때 저희들은 실천에 옮겼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포항법원에 지열발전소 업무 중지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접수조차 되지 않고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저희들은 그 소송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항지열발전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포항 지진을 그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시장이 된다면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그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금 흥해에 국한되어 있는 지진대책 아닙니다. 옆에 오히려 장성동, 양덕동의 피해가 더 큽니다. 환호, 환여동의 피해도 큽니다. 그래서 흥해와 양덕지구, 환여지구를 합쳐서 지진 극복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저희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어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별 질문은 사전에 후보 측과 조율한 질문으로 짜여집니다. 자, 앞서 지진 관련 공통 질문과 관련해서요. 지진 대책에 대한 경쟁 후보들의 여러 입장들에 대한 후보의 견해 듣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포항지진 범대본, 범시민대책본부가 움직일 때 지금 출마자들은 아무도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20일 앞둔 상황에서 너나 나나 모두가 포항지진의 주인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치미 떼기 전략입니다. 작년 봄만 하더라도 포항시장은 지열발전소를 포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 포항이 먹고 살 먹거리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항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지열발전소를 확장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지열발전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침이 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뻐꾸기 알 낳는 시기입니다.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이 만들어 놓은 둥지에다가 알을 넣고 그 새들이 자기의 새끼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겨울 그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 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민 서명 운동을 하면서 협조해달라, 동참해달라 요청할 때 다들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필 선거를 20일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포항시민은 현명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범시민대책본부, 범대본은 선거 기간 중에 지진 서명 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득표 계산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포항의 경제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후보만의 차별화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 3년 이전부터 36개월 이상 매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자그마치 300명 내지 500명씩 한 번도 줄어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진 이후에는 5,000명이 갑자기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구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포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산율 감소한 다른 도시는 왜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적 증가의 요인이 아니라 저는 사회적 증감 요인, 즉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 부족 현상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포용의 도시,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청년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구 늘리기 대책 관련해 가지고요. 모 후보께서는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항과 대구 간의 전철을 놓는 것입니다. 포항과 대구까지 전철을 놓으면 40분 내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이 가능하고 출퇴근, 통근이 가능한 위치가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인구 감소의 원인, 즉 대학 진학으로 인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구로 진학을 하더라도 이제는 하숙하고 자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통학을 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4학년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을 구하더라도 굳이 그 대구 지역에 집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40분이면 충분히 통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구 유출 억제 정책입니다. 두 번째 제가 내놓은 인구 유출 억제는요. 지금 방금 대구와 포항을 잇는 전철이 영천을 거쳐서 포항을 거쳐서 영덕까지 가는 노선을 제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천과 영덕이 포항과 동일 생활권에 접하게 됩니다. 이런 기반을 근거로 해서 저는 포항과 연접하고 있는 북쪽의 영덕, 그리고 청송, 그리고 나머지 서쪽의 영천, 이 4개 도시를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인구 소멸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일거에 단숨에 70만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인구 100만 포항 광역시의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지진 문제입니다. 지진 극복, 이게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진 극복을 통해서 훼손된 포항의 도시 이미지, 지진 도시 이미지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진 유발 요인, 무엇이 포항 지진을 일으켰는지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희 3대 핵심 공약입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답변하신 4개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해당 지자체와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합의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포항시장이 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덕군수, 청성군수, 그리고 영천군수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포항시장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아무리 영덕군수와 청송군수가 반대하더라도, 또 영천시장이 반대하더라도 주민투표, 시민투표에 붙여질 경우 시민들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도시가 통합하는 경우 적시에 영덕 땅값과 청송 땅값이 포항시의 땅값과 연동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의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군수, 청성군수의 설득이 될 것입니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더라도 각 군민, 시민들이 저희 의견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줄인 형산강은 지역 환경 분야의 최대 현안입니다. 형산강 환경 문제 해법과
그리고 지역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후보의 전략 공약 듣겠습니다. 수원 오염은 굉장히 위험한 환경 오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미나마타 병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포항의 수원 오염이 기준치의 2만 배 이상이 검출되고 있다고 누차 방송되고 확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일본 미나마타로 건너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나마타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행정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를 크게 배우고 왔습니다. 60년 전에 미나마타 병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그 박물관에 적혀 있는 것은 바로 행정청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미나마타 병을 확산시킨 요인은 바로 행정청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포항시에 경고합니다. 포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2년 이상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수원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각종 시민단체가 아우성 쳤습니다. 그런데 왜 포항시는 수원 오염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시장의 공약 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합니까?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전달드립니다. 네. 이번엔 네 번째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외에도 포항의 귀중한 지역 자원들은 많습니다. 그 밖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전에 질문 중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지역 자원으로 해서 활용 방안 말씀해 주시죠. 지역 자원으로 형산강은 활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원 오염의 문제 해결부터 우선돼야 합니다. 어떻게 오염을 해결할 것이냐? 지금 포항시는 그 수원 오염의 근원지가 어딘지, 발생원이 어딘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먼저 모든 걸 정지하고 수원 오염의 발생 원인부터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 바닥에 퇴적된 그 퇴적층들을 준설해서 적당한 장소에 매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 사항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미나마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많은 지역 특화 자원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 자원, 지역 역사 자원, 그리고 지역 인적 자원, 지역 경제, 지역 산업 자원, 무수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방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자원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항역입니다. 네. 구 포항역의 철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리고요, 또 구 문화원 철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자원 제발 훼손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포항은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포온정몽주, 다산정약용, 겸재정선, 그런 문화, 인문 자원도 있습니다. 이런 걸 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청하읍성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유적 자원이 있습니다. 기계 고인들도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고인들입니다. 이걸 왜 활용 못합니까? 포항 향토 자원, 지적 재산권으로 등재하고 이걸 가지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의 포항의 비전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북방 경제에 관련된 포항시 비전은 조금 미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꼴입니다. 이거 급하지 않습니다. 우선 포항 시내에 있는 문제, 현안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4년 전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고 또 이번에 4년 후에 다시 출마하게 된 어떤 각오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2014년, 4년 전의 기억입니다.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청문회 꿈을 안고 고향에 와서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수로 또
저희 경쟁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저는 중도 출마 포기를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법원까지 가서 그 법적 문제는 선거법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이 40년 같았습니다.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며 4년을 지내왔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파주 장단역에서 멈춰진 철만은 달리고 싶다. 6.25 동란 한국전쟁 때 연합군의 물자를 실어 나르던 그 열차가 북한군의 포격을 받고 멈춰선 그 장면입니다. 제 마음이 철만은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제대로 봐주십시오. 과연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포항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7번 모성은 후보입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은 있으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없습니다. 포항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시장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목소리만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만 경청합니까? 국회의원 목소리만 경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공천권 때문입니다. 공천권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많은 원인도 있지만은 이번에 무소속 출마를 처음부터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각 있는 시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과메기 공천이라는 말이 회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메기 공천이라는 용어는 포항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확산된 용어입니다. 과메기에게도 공천을 주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당선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존심 상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메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공천받은 과메기가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결국 수준 높은 우리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용어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다시 이런 얘기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과 정파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사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포항은 굉장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누가 극복해내고 누가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전문가, 같은 교수들이 인정하는 전문가, 저 포항시장 모성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실하게 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 후보님 초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모성은 후보의 주요 공약 들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를 검증하는 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보는 초청대담,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후보들의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